언제 사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달의 주인공 우리 박성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달이 뮤지컬로 탄생을 했더라고요. 네. 서울의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드라마를 네네네. 원작으로 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뮤지컬로 탄생을 했는데. 예전에 94년도인가요? 한석규 씨와 최민식 선배님이 이제 그 드라마로 되게 유명해지신 그런 맞아요.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런 꿈을 찾아 쫓는 어떤 젊은이들의 꿈을 찾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준섭이냐? 나 아직 사무실이지. 아니 저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오빠 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술 많이 드셨나요? 집에 나왔어요. 집이라고? 집에. 자, 그 서류 다 준비했지? 그러지. 이력서 챙겨왔지? 말고 오피스텔 계약금. 생략 숨었어. 상시세끼 잘 먹고 국물 작은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그님이 오늘도 삐리 오시는가 봐. 말씀을 멈추질 않으신다. 그 할아버지 핑계대기는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너. 서울로 상경한 두 네.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어요. 네. 최민식 선배님이. 근데 이 뮤지컬에서는 장흥이에요. 전라도 장흥에서 네. 상경한 두 남자의 이야기죠. 오, 조금 구수한, 그렇죠. 좀 더 진한. 사투리가 이제 전라도로 가고 그러면서 예.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국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최민식 씨와 우리 한석규 씨가 분했던 역할, 네. 뭐 이름을 보니까 우리 춘섭이와 네, 춘섭. 홍식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박성훈 씨가 춘섭 춘섭이 역할. 역할. 네. 네. 춘섭이도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홍식이한테 사기를 당하게 돼서 상경을 해서 이제 힘든 서울살이를 하면서 어떤 홍식이를 다시 만났을 때 만나서 그 어느 달동네 마을에 가게 되는데 네. 그 마을이 춘섭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회색에서 따뜻한 어떤 봄의 색깔로 바뀌는 오. 여기가 바로 서울 발로만 떡한다며 아스팔트 매여 숨막히는 열기수 따스한 고향의 바람 들그러마 잔소리 뒤로 한채 친구 하나 믿고 달려왔네. 우리 서인데 이곳 달빛 마을 초라한 책빛 인생이라도 탤런트로 더 익숙하신 이필모 씨와 이번에 호흡을 맞추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대화를 많이 해요. 네.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 역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세세한 것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품이 어찌 보면 94년도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익숙하게 보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또 반가운 작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아마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50%면은 4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시청률이죠. 아마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봤을 때 네. 젊은 층들이 이해를 못하는 어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기에 아마 젊은 층들도 바로 공감하고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 요즘에 창작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네. 원작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네. 또 원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작품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캐스팅부터가 네. 그 최민식 선배님 역할을 제가 한다는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컸죠. 진짜? 예, 네, 예. 그런 거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로워지려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봤어요. 일단은 장흥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향도 저 같은 다르고,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장흥에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그 현지인들의 사투리나 네. 또 어떤 그러니까 장흥에서 올라온 춘섭이를 네. 제대로 연기하시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확실하셨네요.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얼핏 기억에 남기는 그 한석규 씨도 그렇고 최민식 씨도 그렇고 그 약간의 고유의 말투 네, 내지는 네, 네, 이렇게 네, 자주 쓰는 말 네, 같은 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 뮤지컬에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이스베 앰비셔스라고 해서 젊은이여 뭐 야망을 가져라. 네. 그게 극 중에서 주제죠. 어떤 식으로 해요? 극 중에서는요. 네. 사투리로 하죠. 앰비셔스 멍청한 놈아. 앰비셔스 앰비셔스. 20살의 면이야 하더만 그냥 때깔이 영판 달라져 그래. 일단 커피를 한 잔. 커피는 무슨? 좀 전라도 사람이고 싶어서 네. 사투리가 사실 연기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전라도 분이 보셨을 때는 아예 저건 전라도 말이 아니지 이런 오해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제 고향은 전라도는 아니지만 네. 전라도 사람인 것처럼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 뮤지컬 단원으로서 네. 굉장히 그 믿고 맡기는 그런 배우라고 이렇게 그렇게 쌓아오시는 동안 한 1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의 뮤지컬 풍토는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 풍토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면을 보고 노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다면 네네. 그리고 이제 노래나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두성을 많이 쓰는 그런 뮤지컬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좀 무대 위에서도 되게 드라마스럽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등 보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등 보이면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등 연기도 하고, 예. 아, 등연기. 네, 등 연기도 하고. 예.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또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다양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셨을 텐데 이번에 만나보신 이필모 씨를 비롯해서 협업을 통해서도 좀 서울시 뮤지컬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연예인들하고 꽤 많이 새로운 작품마다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창작 뮤지컬을 좀 많이 하는 단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창작 뮤지컬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서나 우리나라의 색깔을, 고유 색깔을 더 다지고 다져서 잘 만들어서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자랑을 하고 또 알리고 싶고 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또 태어나는 게 서울의 달. 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도 익숙하고 믿고 보는 우리 박성훈 씨도 있고. 아이고. 네. 어떤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좀 권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젊은 꿈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젊은 층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무엇이 되고자 무엇이 될까 뭐 대학생 때만 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연극 영화를 전공했으니까 대학 내에서 연극을 하다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냥 정확한 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뮤지컬 배우가 된 거예요. 10수년 전에 박성훈 씨의 네. 모습이 맞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무대에 서면서 즐겁고 좋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 서울의 달의 주인공 같은 그런 시절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취미 활동이처럼 돼버렸는데 여행을 좀 많이 갔어요. 막히면 좀 돌아가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막 그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바람 쐬고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바람을 이렇게 놓고 쐬고 왔는데 네.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대본을 다시 보니까 또 미처 못 봤던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은 항상 있지만 그 벽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달 기대하는 관객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권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연말에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보리차, 몸을 좋다. 녹일 수 있는 보리차 예. 이렇게 드시고 가는 느낌. 그리고 저는 그런 공연을 참 좋아하거든요. 공연을 딱 보고 딱 뒤돌아서 나왔을 때 무언가 가지고 가는 그런 뮤지컬 참 좋아하거든요. 네. 서울의 달이 그런 공연이었으면 합니다. 네, 간절히. 네. 우리 추섭이를 직접 만나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뮤지컬 서울의 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의 향연, 뮤지컬 오 캐롤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그저 당신이니까. 당신은 기적처럼 다가온 2005년 미국에서 초연된 오 캐롤은 국내에선 올해 처음 무대에 오른 작품인데요. 제작사는 한국 관객의 정서에 맞추기 위해 95% 이상 새롭게 작업하며 거의 창작 뮤지컬에 가까운 공을 들여 무대를 완성시켰다고 하죠. 오 캐롤은 영화 배경음악이나 CF, 방송 삽입곡으로 친숙한 닐 세다카의 음악에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러브 스토리를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너는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랑 영원하다고 손을 잡고 내게 약속해줘.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모든 것.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오 캐롤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팝의 거장 닐 세다카의 음악입니다. 오 캐롤은 귀에 익은 닐 세다카의 명곡들로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1939년생인 닐 세다카는 미국이 낳은 전설적인 팝 가수이자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이자 음반 제작자로도 활동했던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는 1957년 가수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수백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했고 500곡이 넘는 히트곡을 배출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이 뮤지컬의 제목으로 쓰인 노래 오 캐롤을 필두로 원웨이 티켓을 흥행 대열에 올리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죠. 우리말 공연의 제목은 오 캐롤이지만 미국 초연 당시에는 Breaking Up is Hard to Do 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이 제목 역시 밀리언셀러 판매량을 기록한 닐 세다카의 대표곡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죠.
오 캐롤은 닐 세다카가 인기를 끌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사랑에 서툰 연인들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닐 세다카 특유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음악이 이야기에 따뜻한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 캐롤은 닐 세다카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형적인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하다니 너 때문이란 걸 난 알아. 헤이 헤이 그만둬 급히 그만 나를 괴롭혀. 원정원의 뜨거운 시선, 오 캐롤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추억을 상기시키는 복고와 향수입니다. 뮤지컬 오 캐롤은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극전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형식적 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주인공 없이 여러 배우들이 지닌 각각의 사연을 펼쳐 보임으로써 다양한 사건과 상황, 그리고 얼기설기 엮어지는 이야기 전개를 보여주죠. 각각의 사연들은 복잡하거나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하게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심도 있는 철학적 주제나 깊이 있는 논제 대신 복고와 향수를 자극하는 소재와 분위기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닐 세다카의 음악은 관객들로 하여금 추억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의 매개체가 되고 있죠. 극중에는 화려한 쇼를 벌이는 무대나 라운지바를 연상시키는 식당 등 미국인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떠올릴 만한 리조트 풍경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복고풍 연주석이 무대 위쪽에 위치해 휴양지의 밴드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도 보여주죠. 뮤지컬은 개개인의 사정과 사연이 드러나는 2막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1막이 더 흥미로운데요. 아무래도 우리에겐 그리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60년대에 대한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들을 위한 배려도 적절히 가미되어 있는데요. 쇼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아재 개그를 선사하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향해 거침없는 멘트를 던지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죠. 이와 같은 내용 전개는 관객들에게 뮤지컬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정원의 뜨거운 시선, 오 캐롤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들입니다. 오 캐롤은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에서 웬만큼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모두 등장한다고 여겨질 만큼 이름 있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죠. 우선 허비 역으로 남경주, 서영주, 서범석이 출연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입담과 노래 솜씨를 지닌 무게감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죠. 허비의 콤비인 에스더 역으로는 전수경, 김선경, 임진아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름값으로는 꽤나 중량급인 여배우들이죠. 이처럼 관록의 배우들이 출연하다 보니 기대 이상으로 숙련된 무대와 안정된 연기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양지에 덜렁대는 인기 가수 델 역으로는 정상윤과 서경수, 실력파지만 드러나지 않는 천재 뮤지션 게이브 역으로는 허기와 성주섭, 사랑스러운 로이스 역으로는 안유진과 오진영, 이유리가 출연합니다. 결혼식에서 악몽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마지 역으로는 임강희와 정단영이 등장하죠. 여러 커플들의 사연이 등장하다 보니 배우들이 무대를 꾸미는 분량도 서로 엇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관객들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커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죠. 막 답답할 때마다 로마의 휴일을 보러 갔었어요. 저도요. 답답했던 왕실에서 도망쳤죠. 흠양처럼 한 남자를. 뮤지컬 오 캐롤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80점, 음악은 70점입니다. 뮤지컬 오 캐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닐 세다카의 음악으로 떠나는 미국인들의 60년대 추억 여행. 일어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마. 난 아무렇지 또 울겠지. 난 또 그리워하며. One way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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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way ticket to the moon.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고 김광석의 노래에 담긴 삶의 풍경. 따스한 감성의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아, 형!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갔다 와요? 야,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왔어? 네, 1시간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나 이제 진짜 접어야 되나? 학생 게시판에 새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 오디션을 열게 된 풍세와 상백. 두 사람은 오디션을 통해 뜻이 통하는 3명의 멤버를 만나는데요. 혹시 김광석 좋아하세요? 저 완전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새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가수 김광석을 동경하는 5 청춘들은 바람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대학가요제에 참가합니다. 배시 홍영우입니다. 제19회 대학가요제 영예의 대상은 이 친구들이네요. 참가번호 16번 금구대학교 바람밴드의 완양차 축하드립니다. 금방 주세요. 그리고 얼떨결에 대상까지 수상하는 엄청난 영예를 안게 되죠. 여행이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의 사랑을 받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왜 그리운 것들은 왜 그리운 것들은 내 발자국 뒤에서 내 발자국 뒤에서 은영이랑 결혼해서 먹고 살려면 바람밴드 멤버들도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월드컵을 핑계로 한자리에 모인 멤버들. 술 한 잔과 지난 추억에 취해 있던 그때 풍세가 뜬금없는 제안을 꺼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뭐? 우리 밴드 다시 해보는 거. 뭐야 오빠 장난하지 마.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멤버들은 풍세의 제안에 망설이게 되죠. 추억과 그리움을 담아낸 수채화 같은 무대. 공연은 1월 8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 고전을 뒤엎는 웃음의 파도, 연극 실수 연발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쌍둥이 형과 생이별을 하게 된 안티포러스. 그는 형을 찾기 위해 하인 드로미오를 데리고 국교가 단절된 에페소스에 몰래 입국합니다. 당분간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보는 거지. 전 더 이상 그리고 그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한 부인의 집에 안내되고 그때부터 오해와 해프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데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올 한 해는 그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수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하인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숨겨진 보물 같은 희곡으로 불리는 실수 연발이 따뜻한 웃음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죠. 무거운 일상과 현실을 떠나 만나는 새로운 세계. 공연은 이달 28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헤이 헤이 그만둬 급히 그만 나를 괴롭혀 도무지 정신 차릴 수 없어 난 생사병에 걸린 바보가 됐어 학교 숙제 전혀 못하고 난 아침마다 그녀 가방 들어줘